오늘은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춤했던 동장군이 다시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를 잔뜩 머금은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로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경기 파주 영하 16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틀 이상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파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심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27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으니 이번 추위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한반도로 밀려왔던 찬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목요일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연말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쯤 전국에 한 차례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기상청은 1월에도 매서운 한파가 몇 차례 더 찾아와 예년보다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건물의 소방 점검을 맡은 업체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화재로 30명 가까운 대형 인명피해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 씨와 건물 관리인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 이 씨에겐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스포츠센터 1층의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있었고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까지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건물의 소방 점검을 해온 소방 전문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중축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건물 9층의 기계실이 불법 개조를 통해 사용돼 온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인 김 씨가 1층 천장에 있는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제거 방법과 관련해 진술이 바뀌기도 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방청은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와야 했던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과 5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한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6분이 지났을 즈음 머리가 젖은 채 민소매만 입은 두 남성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골프채 가방을 들고 황급히 현장을 탈출합니다. 신발을 손에 움켜쥔 노인과 뒤따라 나온 아이 한 명은 웃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은 침낭으로 몸을 감싸고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소방대원은 신고 발생 후 10분이 넘어서야 화면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3층에 매달린 사람을 확인한 소방관은 2분여 뒤 에어매트를 들고 황급히 달려와 남자를 구조합니다. 그 사이 소방 굴절차가 나타났지만 골목이 좁아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무전교신을 하거나 시민들을 통제하지만 급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빨리 불을 꺼달라며 소방대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소방대원들은 신고 후 40분이 넘게 지난 오후 4시 38분쯤에야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영상에는 도착한 지 6분 만에 민간 사다리로 옥상 난간에 있던 3명을 구조한 이양섭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처럼 대형 화재로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언제든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뤄진 소방 점검 때 60곳 넘게 지적됐는데 제때만 고쳤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집어삼킬 당시 발화 지점인 1층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배관에서 물이 새자 일부러 알람 밸브를 잠궈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 셔터 가운데 5층과 6층 설비는 작동 불량이었습니다. 특히 6층 방화 셔터는 불길이 다가오기 전 연기 감지만으로 완전히 닫히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대피를 막은 셈이 됐습니다. 6층부터 8층 사이에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지난달 30일 소방 점검 때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점검업체가 중대 하자인 보조 펌프 고장과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 셔터 작동 불량 등 66곳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20일이 지나도록 손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불법 증축된 8층과 9층 테라스가 아크릴과 천막으로 막힌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방점검이 느슨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는 목욕 바구니가 올려진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으나 소방점검업체는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대형 사건 때마다 등장하는 악플이 제천 화재 참사 때도 되풀이됐습니다. 악플은 재발 방지나 사태 해결, 또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만 더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악플을 막아달라는 유가족의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 목 놓아 하염없이 고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홀로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영정사진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잘못했다며 오열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긴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번 멍이 듭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쏟아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과 욕설이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급기야 유가족 중 한 명은 제천 참사 관련 기사에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악플은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운 소방대원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29명이라는 졸지에 많은 사망자를 가져온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깊은 애도와 책임을 느낍니다.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안 그래도 무거운 이들의 어깨를 악플이 짓누릅니다. 매번 이런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악플 논란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는 상황. 무심코 던진 악플은 유가족과 구조대원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났을 땐 진정으로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더 절실한 게 없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